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증시학도기, 각도기가 사랑하는 투자자 시간으로 오랜만에 이용수 IT신 HSL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가과 세정 관련된 기업들을 네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반도체 관련된 후공정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죠. 네네,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네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한미반도체 이런 네네, 회사들이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익과 매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네네, 맞습니다. 네. 후공정 업체 이제 한번 네네.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후공정은 예전에는 사실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했고 부가가치도 네네, 낮다고 생각했고요. 부가가치 되게 낮고 그냥 이제 이 웨이퍼에서 이렇게 잘라서 네. 이렇게 EDS라고 그러죠. 이제 전기 테스트,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네네. 양품 불량품 나오고 나면 이제 이거를 칩을 바둑판 모양을 다 잘라서 이제 한 개 나오는 칩을 가지고 패키징을 하죠. 네네. 껍데기 싸주는 네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PCB 기판에다가 네. 이 웨이퍼 그 뽑을 수 있도록. 칩을 올리고 와이어 본딩하고 네네. 뭐 이제 위에 EMC 그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같은 거 해서 이제 위에 레이저로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새기고 이렇게 해서 출하를 한 거죠. 그리고 네. 테스트하는. 네. 그래서 이제 오사시라고 하기도 하죠. 시스템 네네. 반도체에서는 그게 네. 이제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후공정 업체들이 네네. 많고 대만의 뭐 ASE나 미국의 암코 네.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공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공정이 잘 안 돼요. 미세 공정의 진보가 더 이상 막혀. 무어의 법칙이 깨졌어.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우리 정인선 작가님이 나와서 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죠? 네. 지금 4나노, 3나노 잘 안 되고 있고,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미세 공정 하나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 회사가 그 전환했는데 못하면 정말 있는 현금 다 태우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진입장벽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들은 함부로 할 수도 없어. 네, 했다가 맞아요. 그냥 작은 나라든 나라가 망할 만큼의 손실을 그렇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대항전 성격이죠. 네, 네, 전공정은. 네. 그래서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 정도만 이제 10나노 네. 뭐 그쪽 미만은 이제 다 이 두 개 회사밖에 안 남은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공정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칩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후공정 쪽에 아무래도 이게 가성비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요즘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는 말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기판 하나에다가 이제 이종 칩들을 하나로 놓고 이제 같이 패키징을 해버리는 뭐 시스템인 패키징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밑에 이제 실리콘 인터포즈를 써서 칩끼리 이제 멀티 타일 구조를 해서 칩렛이라 그러죠. 네. 이제 예전에는 그 한 개 다이에다가 이제 그 칩 하나. 네, 칩 하나에다가 여러 개 코어를 같이 네, 칩 하나에서 다 네.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까 맨션 아파트처럼 모든 것을 칩 하나에 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 생활하도록 했는데 네네 이제 그걸 못 하니까 그렇죠. 쪼개서 붙이기 시작한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코어 하나하나가 그냥 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얘를 붙여놓으니까 서로 발열 때문에 이게 SOC, 그러니까 시스템 원칩으로는 이게 발열이 너무 심해지니까 칩을 이제 쪼개서 네. 이제 그냥 실리콘 인터포즈를 연결하는 이제 칩렛이라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건 비용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이게 우리 그 고성능 코어도 있고 저성능 코어도 있잖아요. 원래 X86 계열은 빅리틀이라는 구조를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AMD에서 저기 AMD하고 인텔도 이제는 네. 그 엘더레이크부터는 빅리틀 구조를 썼잖아요. 네, 네. 짐 켈러가 이제 거기 설계에 관여하면서 네. 인텔도 이제 빅리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빅리틀이라는 게 예전에는 무조건 고성능 코어만 인텔을 박아서 박아서 팔았는데 네. 이제는 고성능 코어는 이제 아주 그 어려운 연산을 할 때는 고성능 코어한테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별로 안 어려운 연산은 저성능 코어한테 시키면 전력을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시프팅 해주는 게 네. 빅리틀이라는 구조인데 원래 이거는 암코어 계열 업체들만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X86 그 칩 업체들도 빅리틀이라는 네. 그 컴퓨팅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성능 코어는 뭐 5나노에서 만들어서 네. 칩 타일을 만들고 저성능 코어는 그냥 14나노에서 해서 네. 그렇죠. 심지어 이제 칩을 따로 주문하기도 합니다. 뭐 네. 고성능 코어용 칩은 TSMC한테 맡기고 네. 저성능 코어는 뭐 UMC한테 맡겨서 네. 그거를 한 개 패키징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올려놓는 팥대기가 중요해진 거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칩이 중요하니까 그 밑에는 뭘 어떻게 써도 그냥 하나 그냥 비슷한 네네. 거 하나 붙이면 됐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이종 간의 여러 가지 칩을 같이 한 판에다 붙이려고 하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이 칩들 간의 인터커넥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너무 중요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네, 네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지면서 네네. 지금 갑자기 뜬 게 네. 플립칩 BGA 기판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립칩 BGA가 갑자기 쇼티지가 나는데 쇼티지가 난 게 그런 거죠. 아무도 플립칩 BGA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난리가 난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원래 그 플립칩 BGA라는 거는 원래 그 CPU나 GPU 쪽에 주로 많이 썼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2014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TSMC가 모바일 AP에다가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썼잖아요. 네. 그게 PCB가 없습니다. 그 RDL을 그 재배 선층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와 이제는 PCB 없는 패키징 시대가 오겠네라고 해서 플립칩 BGA 업체들이 벌벌벌 떨었죠. 그래서 투자를 거의 안 했을 겁니다. 한 5년 정도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AI 같은 것들이 구현되다 보니까 발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칩 하나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쪼개다 보니까 갑자기 플립칩 BGA 수요가 확 늘어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텔 그 애플 같은 경우도 M1이나 M2 같은 데다가 이제 그런 구조를 플립칩 BGA를 안 쓰다가 애들이 네. 갑자기 뭐 맥북용 뭐 PC용 그 M1 칩에다가 이거 플립칩 BGA를 갑자기 막 쓰니까 네. 수요를 확 땡겨 가버린 거죠. 네. 그런데 공급은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래서 쇼티지가 난 거죠. 그래서 네. 칩 회사들이 기판 업체들한테 돈을 주고 실제로 네. 아니면 그 실제로 현금을 꼽아줬는지 아니면 계약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으나 실제로 선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선수금, 네. 공식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는 이비덴이나 싱코 같은 데다가 뭐 1, 2주씩 꽂아주고 네. 선 투자하라고 이제 네.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공식적으로 있고요. 이번에 삼성 네. 전기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삼성 전기도 선 투자 지급금을 받은 걸로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1조 3천억에 추가로 3천억을 지금 또 네네 해요. 맞습니다. 네. 어마무시한 규모고 그렇죠. 대덕전자 처음에 800억으로 시작했다가 그렇죠. 3천억인가 추가 또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플래치 BGA가. 그렇죠. 주가는 떨어져. 놀라운 일이에요. 네. 게다가 공급 과잉이 오는데 신기하다. 그게 공급 과잉이 예전 같으면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이 물류나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리드 타임이 너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플립칩 BGA를 하려면 일단은 그 ABF라는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이라는 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그 아지노모토라는 조밀 회사가 독점해요. 조밀 회사. 네. 네. 그 회사가 또 캐파를 또 이렇게 적게 대응해줘야 되는데 네. 그 캐파 증설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플립칩 BGA 생산하는 장비들이 대부분 일본 회사들이에요. 네. 근데 그 회사들이 자기들이 또 장비 만들 부품이 없어서 리드 타임이 원래는 한 1년이었는데 1년 6개월로 딜레이 되고 있고요. 네. 신규로 들어온 애들은 거의 2년까지 못 받아요. 그러면 실제로 증설 효과가 나오는 게 한 뭐 1년, 2년 뒤에 이제 증설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공급 과잉이 지금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그 지금 투자한 것들이 뭐 이비덴, 신고, 네네.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를 조단위 투자하면 엄청난 투자인데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공급과잉 안 올까요? 그거는 미스매치가 한번 발생하면 한번 두들겨 맞을 수는 있어요. 네.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정확한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건데 네.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는 폭도 그거 못지않게 음. 지금 뭐 우리 그 DDR5용 칩셋 같은 경우도 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경우도 칩넷 구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AMD가 만드는 그 에픽 네. 제노아 같은 경우도 칩넷 구조에다가 네. 무조건 판때기 많이 쓰는 구조들이거든요. 네. 요즘에 나오는 칩들은 무조건 판때기 많이 쓰는 구조이기 사실 때문에 네. 앞서 우리가 전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른 거에서도 계속 했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해서 공정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니 네, 진도가 안 나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은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대 효용이 안 나오니까 너무 비싸지니까 그거는 작게 쓰고 네, 쪼개서 다른 거는 좀 싼 네네, 걸로 맞습니다. 만들어서 쓰고 그래 그냥 그걸 갖다 붙이자. 이 인터커넥트 기술도 굉장히 발전한 네네,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맞아 하이라이트가 M1 울트라 칩 그러니까 맥스 두 개를 이어붙인 게 이제 붙인 거. 울트라죠. 네, 네, 울트라가 네. 그게 그 극단점으로 갔던 게 그 인터커넥트 기술이 극단으로 갔던 게 맞습니다. 네. 그거였고. 네. 그렇죠. 그게 실리콘 브릿지 기술이 네. 이게 기존의 실리콘 그 인터포저는 밑으로 깐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건물로 치면 쇼핑몰, 우리 그 여의도 IFC 같이 네. 지하는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위에 건물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칩끼리 이렇게 건물이 올라와 있는데 지하가 붙어 있는 거죠. 네네네. 지하 주차장이. 그 지하 주차장이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네. 그럼 이제 전자가 사람이라고 치면 이렇게 다 연결이 통신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칩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 길쭉한 실리콘 브릿지를 네. 넣어가지고 수평으로 연결한 거죠. 네. 이게 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업체들은 다 밑으로 왔다가 가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칩이 애플은- 두 개인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애플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트윈 타워 네. 다리 중간에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건물을 됩니다. 두 개 따로따로 짓고 중간에 복도를 쫙 다 이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 두 개를 하나처럼 쓰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거 괜찮은 기술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게 보통은 이제 칩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성능이 확 떨어져요. 네. 그리고 만약에 100이란 성능을 붙이면 140만 내도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네. 애플은 100 붙여서 180을 냈어요. 네네네. 20% 로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엄청난 겁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도 플립칩 BGA가 되게 역할을 밑에는 하는 겁니까? 무조건 제일 하단에는 무조건 플립칩 BGA라는 판따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또 칩도 맞습니다. 걔네들은. 그렇죠. 네네. 면적이 엄청 크죠. 엄청 크더라고요. 이번에 M2 같은 경우는 M1보다 25%가 커져요. 네. 실리콘 다이 자체가. 네네네. 왜냐면 미세 공정이 안 되니까요. 그럼 뭐 이제 방향성은 애플이 그렇게 가면 남들을 다 쫓아온다. 그렇죠. 그 인텔도 지금 뭐 이번에 그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경우 칩넷에다가 EMIB라는 또 그 구조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가지고 다 하면 너무 비싸니까 비싸지. 아주 짧게 실리콘 브릿지를 쓰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게 이제 가격을 낮추려고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플립칩 BGA가 네. 그냥 표준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조 막 이렇게 투자를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과연 추가 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제 플립칩 BGA가 이제 과잉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곧 있어서 삼성이 3천억 투자 또 발표했어요. 네, 그렇죠. 뭘 모르고 있구나. 그렇죠. 업체들이 그 특히나 PCB 업체들은 정말 이게 정말 짠돌이들이거든요. 투자를 잘못하면 가난한 너무- 업종이잖아요. 가난한 업종.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이 네. 막 이렇게 지르고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어떤 보장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팔 데 없이 만들 친구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절대 그런 왜냐면 공급 과잉 때문에 너무 고생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항상 그랬으니까. 네네. 전기 부품 만드는 업체들 다 그렇습니다. 네네. 공급 과잉 걸리면 다 죽고. 막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이거 1조 단 투자 잘못하면 망하죠 회사 잘못. 맞습니다. 또 선수금 주니까 하는 거죠. 네네. 뭐, 예. 자, 근데 요것들을 네네.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칩넷 구조라든가 네네. 시스템 인칩 뭐 이런 네. 구조가 오다 보니까 이 후공정이 월대 중요해진 거예요. 네네 지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제일 잘하는 회사는 TSMC입니다. 네. TSMC가 사실 제일 잘하고요. 삼성은 잘 못합니다. 네. 예, 사실 삼성은 잘 못하고요. 그리고 뭐 X 큐브, I 큐브, H 큐브라는 컨셉은 내놨지만 그걸 가지고 아직 뭐 대규모 생산하고 이런 경험들은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국내 사실은 후공정 산업 생태계 자체도 굉장히 취약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OSAT 업체들은 대부분 메모리 쪽만 주로 해왔기 때문에 기술 수준도 뭐 이렇게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워낙 잘 되니까 밑에 이제 그 낙수 효과가 크니까 뭐 ASE나 뭐 스필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긴 거고요. 네네. 그런 회사들은 충분히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TSMC의 네네. 강해 VCA들이 같이 강해진 거 아닙니까? 네네, TSMC 가. 맞습니다. 네. 밸류체인 이 그렇죠. 네. 협회들이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삼성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과제인 거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국내 어드밴스드 패키지 업체 중에 저는 주목하는 회사를 2개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한미 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라는 이오테크닉스 네네. 잘하고 있는 네네. 회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터커넥트 기술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필요한데 한미 반도체는 이제 이 인터커넥트를 할 때 이제 본딩 붙여주는 이제, 거? 네, 뭐 본딩 쪽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잘라주는 자르고, 거? 네, 어. 자르고 뭐 이제 검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회사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원래 마킹해주는 회사였죠. 그렇죠. 원래는 그 EMC 위에다가 글씨 이제 글씨 써주는 회사였어요. 글씨 써주는 회사였는데 아, 난 네. 그게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네. 한 맺힌 종목이죠. 한 맺힌 종목. 이거 열몇 배 올라가는 걸 눈 뜨고 네. 봤으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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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원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주 수준 낮은 레이저 하던 회사였는데 네.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 첨단 기술을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웨이퍼를 이제 이렇게 이제 자르는 레이저로. 네네 레이저 레이저로 구멍 네. 내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기술 가지고는 웨이퍼를 풀 컷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예, 사실 레이저 자체도 이게
그 반도체 웨이퍼에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탈 공정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는 사실 메탈 공정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메탈이 많기 때문에 이게 메탈은 대부분 구리를 쓰거든요. 네. 구리를 쓰는데 이제 우리 마이크로 소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다이아몬드 컷 가지고 쫙 자르면요. 네. 요게 구리가 밀립니다. 이게 회로가 쫙 잘려야 되는데 쫙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량이 나요. 쇼트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구리 부분만 이렇게 레이저로 싹 잘라주는 거죠. 네. 그게 그루빙이라는 장비거든요. 네. 그 그루빙 장비를 이제 그 원래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네. 독점을 했는데 이게 특허가 작년에 만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호가 할 수 있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게 좀 네.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반도체 웨이퍼가 한 5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럼 거의 A4 용지보다 얇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칼을 싹 갖다 대기만 해도 이게 우리 비스켓처럼 쫙 깨져버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르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웨이퍼 안에다가 레이저를 내상을 입힙니다. 구멍 네, 구멍 뚫듯이.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여요. 우리 네. 그 무술고수가 딱 이렇게 하면 내상이 입잖아요. 네. 그래서 웨이퍼 이렇게 선에다가 내상을 쫙 입히고 이거를 밑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요. 냉동실에 넣어요. 그리고 꺼내서 테이프 끝을 살짝 당기면요. 이게 예쁘게 쫙 잘립니다. 네. 네, 그게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네, 장비인데 그걸 레이저 가지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1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20%에서 25% 정도가 미세 드릴 쪽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뭐 한 2천억에서 2,500억은 미세 드릴 사는데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PCB에다 구멍 뚫어야 네네, 되는구나. 요게 비아라는 거를 네. 층끼리 이제 PCB라는 건 우리가 보기엔 그냥 한 장짜리 보이지만 이게 여러 층을 같이 적층한 거고 네. 그 사이 층층마다 구리 이 회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층마다 다른 구리 회로에다 이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뭐 레이저 가지고 구멍 뚫어서 여기 네. 구리를 채워야 돼요. 네. 그게 비아홀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구멍이 더 얇아져야 되는 거죠. 기존에 만약에 뭐 한 5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그 어떤 지름이면 됐는데 이제는 이게 선폭 자체가 워낙 네.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25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50 마이크로미터짜리 뚫을 때는 이산화탄소 레이저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레이저는 소스가 달라지면 이게 성능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UV 레이저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쪽은 일본 회사들이 너무 잘해요. 레이저 드릴. 그런데 이제는 그 25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어떤 이런 미세 드릴을 하려면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UV 쪽으로는 잘하니까 네.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그 뭐 삼성 로고 네. 찍어주는 회사였는데 그 계속 참 운영을 잘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계속 재투자를 해서 이제는 UV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네네. 구멍을 뚫어주는 레이저 드릴을 그렇죠. 만들고, 미세 드릴. 예, 네. 그다음에 레이저 톱을 만드는 네네. 회사가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이오테크닉스가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이라고 그러죠. 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D램을 이제 수직으로 쌓아서 TSV로 뚫어요. 또 웨이퍼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네. 그 웨이퍼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연결해서 이제 이거를 그 아파트처럼 쌓아서 이거를 이제 파는 거죠. 층간에 통신이 가능한 네네, 해주는 맞습니다. 거죠. 스루비아, 네, 실리콘 비아, 실리콘 TSV. 네, 네. TSV. 네. 네. 그게 이제 그러면 아까 뭐 PCB 구멍 뚫는 것보다 훨씬 빡센 거죠. 이거는 거의 4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네. 미세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레이저로 못 뚫어요. 그래서 C각으로 뚫습니다. 액으로. 네네. 아니요, 그 드라이 C각으로. 드라이 C각으로. 네. 네. C각으로 이렇게 조금씩 홈을 파고 들어가는 건데요. 네, 네. 네, 그걸 이제 보시 애칭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까지는 이제 알 필요 없고 일단은 그거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채워요. 그러면 이게 우리 고속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존에는 칩끼리 통신을 하려면 기판을 한번 거쳐서 통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칩끼리 바로 통신하는 거죠. 네.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게 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고 여기에 TC 본딩이라는 걸 또 이제 이렇게 그 열하고 압력으로 이렇게 붙여줘야 되죠. 칩끼리. 예. 이거를 이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네. 그쪽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대부분 넣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HBM3를 이제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예. 이제 그게 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아마 하이닉스 저게
한미 반도체가 여기 또 대부분 하지 않을까. HBM이 네. 고성능 메모리라서 그 고성능 그 CPU 옆에 탑재되는 맞습니다.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CPU나 GPU 옆에. 맞습니다. 네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칩끼리 이제 통신할 때 보면 아주 미세한 범퍼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밑에 솔더볼보다 훨씬 작은 알갱이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범프를 쓰는데 이제 범프를 빼버리고 그냥 바이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네.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범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범프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죠. PCB 밑에 볼록볼록 네네.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작은 눈에 안 보는 알갱이를 써서 붙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게 너무 선폭을 좁혀야 되겠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범프 가지고 선폭을 좁히면 이게 4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피치가 한계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이게 그 범프가 서로 이렇게 열을 주고 리플로우를 할 때 얘들 두 개 붙어버려요. 네. 그럼 붙어버리면 불량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좁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범프를 안 쓰고 그냥 범프를 만들어 버리자. 네. 해서 이제 구리를 가지고 위에 코팅을 입히고 CMP, 그러니까 미세화 기계적 연마 가지고 해서 요 단자만 남기고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단자끼리 딱 붙이는 거죠. 네,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인데요. 네. 그 기술이 이번에 그 AMD 제노아에 적용이 된 겁니다. 예. 네, 3D V캐시라는 기술이고요. 예. 삼성도 이걸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는 회사는 유럽의 배시라는 업체밖에 없어요. 예. 네. 배시하고 그 BESI, 비실리콘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네. 배시라고 합니다. 그 네. 배시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네, 손을 잡고 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했는데 네. 이게 공급이 안 돼요.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는 회사들 많은데 뭐 EUV 장비하고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런데 EUV 장비하고 다르게 우리 한미 반도체는 요게 기술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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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회사도 굉장히 잘해요. 보면. 네네, 항상 맞습니다. 계속 발전, 주가는 반토막 났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참고로. 네. 이렇게까지는 안 빠질 줄 알았는데. 네네. 네. 예. 네. 예. 오늘 두 회사 후공정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많잖아요. 후공정 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후공정 핵심 장비 업체 두 개를 말씀드렸고 네. 이제 오사치라고 해서 후공정을 이제 외주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 네. 그리고 이제 테스트만 주력으로 하는 두산 테스나 네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LB 세미콘 네.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뭐 테크윙 뭐 이런 네네. 회사들 뭐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테크윙은 이제 장비 회사거든요. 예. 예. 왔다 갔다. 네, 핸들러. 로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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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네. 네. 예. 하여튼 중요한 회사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네네.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잘 자라는 회사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해서 네네. 모여서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시간 너무 많이 가졌죠. 네네. 네 오늘은 주요한 회사들과 아주 중요한 과정들을 여러분 보신 거고요. 우리가 그 동안에 거의 1년 저희가 반도체 공부했거든요. 네네. 근데 왜 그 동안에 이 대표님을 안 모셨냐면 그 공부를 해야 이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아 예. 바탕이 깔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는 웬만큼 공부를 했어요. 네네. 정혜성 작가님하고도 계속 했고 네네. 노근창 센터장에서 시장에 대한 공부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때가 된 거야. 주가도 빠졌고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와서 이제 모셨고 오늘은 그 전공정의 중요한 흐름들과 거기에 있는 중요한 기업들 그다음에 후공정의 중요한 어드밴스 패키징과 관련된 아주 주요한 회사들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을 공부를 했고 다음 파츠 관련들 네네. 회사들 공부를 했고 네. 다음번에 잘 자란 기업들 좀 하죠. 네. 다음에는 이제 그 케미칼 업체들. 아까 네네. 이야기한 솔브레인, 네. 뭐 동지 동지 세미캠, 세미캠, 네. 네. 한솔 케미칼, 네. 뭐 원익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 좀 설명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검사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네, 검사 그래서- 장비, 뭐 네, 넥스팀 그래서- 뭐 이런 네네 회사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공정 검사, 후공정 검사 네. 이런 업체들 좀 중심으로 네. 그쪽도 부가치 어마무시하죠. 맞습니다. 네. 그럼 조만간에 한번 다시 아 네네. 해서 불러주시면 열심히. 네, 이것도 시리즈로 해서 네. 한번 이거는 때가 왔으니까 네. 예. 제가 느끼기에 안 비싸요. 네. 저같이 퍼 2, 3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이제 안 비싸 보여요. 그렇죠. 항상 비쌌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안 비싸니까 제가 보기엔 기회가 온 거 아닌가 싶어서. 네. 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시리즈로 한번 쭉. 물론 이제 이미 IT의 신 가면 있어요. 있는데 또 좀 감이 틀리잖아. 증시각도에서 아, 보시면. 이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네. 제가
훨씬 더 이렇게 잘 설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네. 네. 그냥 모르는 것도 여쭤보고, 네네. 네,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네네, 하니까, 맞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IT 신과 저희 증시학도기가 함께 재미나게 한번 때가 왔으니까 네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너무 전 재밌었어요. 아, 역대 시간 진짜 오래 했어요. 지금 역대 저 이렇게 전 제가 피곤해서 1시간 이상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와, 지금 야, 너무 재밌었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이 시간 IT의 신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증시학도기 구독 좋아요가 아니라 IT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거기서 구독 좋아요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 그래야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계속 오셔서 여러분들의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거죠? 아유, 그럼요. 네. 네네. 자, 이 시간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과 증시학도기가 함께하는 구체적인 바텀업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